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엄마인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 남편이 보인 반응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라며 환호성을 지르던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45세로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47세로 제조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희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인 큰아이와 중학교 3학년인 둘째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키가 작다, 얼굴이 평범하다, 집안이 변변하지 않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교와 비난을 일삼으셨습니다. 특히 시누이와 비교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대기업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데 넌 집에서 놀면서도 이것밖에 못하냐? 이런 말을 하루에 서너 번씩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새댁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김치가 짜다, 반찬이 싱겁다, 국이 뜨겁지 않다며 매번 다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였는데도 이런 게 미역국이냐, 물에 미역 몇 개 띄운 게 전부구나라며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육아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유를 먹이면 모유가 최고인데 왜 분유를 먹이냐, 모유를 먹이면 애가 배가 고프니까 분유를 섞어서 먹여라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돌이 지났을 때는 애가 말을 늦게 하는 것 같다. 너희 집안 유전 아니냐라며 저희 가족을 모독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첫째는 또래보다 말이 빨랐는데도 말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각자 한두 가지 음식만 담당했지만 저는 큰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음식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언니가 요리를 잘하니까라며 아예 부엌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절 셋째 날 새벽 6시 저는 어제 밤늦게 설거지까지 마치고 겨우 서너 시간 잠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며 깨우셨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라. 어른들이 일찍 일어나시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늦잠을 자냐? 그날 아침 상을 차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계속 닦아내면서 요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아이들 교육에까지 미쳤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 근처 학교로 전학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까이 살아야 효도를 배운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는 저희 집에서 너무 멀었고 교육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남편에게 전화해서 며느리가 말을 안 듣는다며 불평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에게 와서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아이 아빠잖아. 어머니 말씀만 듣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봐.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거스르면 집안이 평화롭지 못해. 그냥 참고 살자. 그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아닌 그저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르는 머슴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를 두고 친정 어머니만 챙기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한 번은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가셨을 때도 시어머니가 오늘은 우리 집 제사 준비하는 날인데 어디 가려고 하냐며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할머니의 편향적인 태도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인 둘째만 예뻐하시고 딸인 첫째에게는 늘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할머니는 왜 나만 미워해?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둘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것도 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니까 아이가 공부도 못하고 예의도 없다. 둘째는 평범한 중학생이었고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셨나 봅니다. 그해 가을 마침내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구들과의 모임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 동창들과 월 1회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한 여자가 밖에서 놀 시간에 집안일이나 더하라며 모임 참석을 금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어머니 말씀이 맞다.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라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저는 오직 이 집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제가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첫째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성적이 우수해서 특목고 진학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특목고 진학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자애가 그렇게 공부해서 뭐하냐, 그냥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야 포기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원하고 실력도 되는데 왜 막으시려고 하세요? 요즘 시대에 성별로 진로를 제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정면으로 반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뭘 안다고 교육 타령이야.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냐? 당장 가서 사과드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왜 사과를 해야 해?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어른이시잖아. 어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과연 이 집에서 한 명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기계에 불과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제가 사과하러 오기를 기다리셨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독립해서 살자. 아이들도 크고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나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뭘 받고? 잘 살아왔다고? 나는 15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다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를 버리고 살자는 거야? 남편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불효녀로 몰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해 여름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1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저에게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예전 직장 선배의 소개로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힘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는 좁았지만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드디어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나 봅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15년 동안 생각해온 거야.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설마 진짜야?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은 어머니랑 계속 사시면 돼.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나갔어?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사는데? 나는 모시는 게 아니라 불임을 당하고 있었어. 15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 와서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며칠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한 후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데 남편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15년을 참았는데 언제까지 더 참아야 해?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15년간의 시댁 생활에서 겪었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언어 폭력, 남편의 무관심, 제가 느꼈던 소외감과 절망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반박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15년간의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첫째는 제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 아이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엄마를 위해 참고 있었던 것이겠죠. 작년 겨울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도 모두 정해졌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구청에 갔는데 남편도 와 있었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는 동안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늘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거든. 이제 편해질 것 같아. 남편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이혼하자는 내 말에 반대했어? 체면상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면과 편의를 위해 저를 그 지옥 같은 상황에 방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처리가 끝나고 구청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서로 편하게 살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미 지나간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정말 해방된 사람 같았습니다. 저를 15년 동안 괴롭혀온 상황에서 자신도 벗어나게 되어 기뻤던 모양입니다. 이혼 후 1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사실을 주변에 알릴 때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해서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마지못해 이혼에 응한 것처럼 저는 불효녀인 것처럼 포장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남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이혼한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도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결국 특목고에 진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둘째도 처음에는 부모님의 이혼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좋다고 말해줍니다. 가끔 후회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면 그냥 참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의 삶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가장 큽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과는 아이들 문제로 가끔 연락하지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는 정해진 대로 잘 보내주고 있고 면접 교섭권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 찾기에 열심이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새로운 며느리가 될 뿐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제가 겪었던 고통을 겪게 될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자격증을 더 취득해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독립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학 때 전공했던 영문학을 살려서 번역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해 보는 것도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젠가는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45세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다고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대학 동창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무런 눈치나 제약 없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제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는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이 보인 그 충격적인 반응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그 지옥 같은 상황에 방치해 놓고도 정작 본인은 해방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을 아쉬워하거나 붙잡으려 했다면 제가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요즘 가끔 시어머니 생각도 납니다. 원망스럽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그분도 나름대로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일 텐데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새로운 며느리가 오시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은 저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할 것 같아서 조금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히 첫째에게는 결혼을 할 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는 마라. 내가 누구와 결혼하든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첫째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할머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둘째에게는 여성을 존중하는 남성으로 자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와 존엄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의 선택들이 모두 제 의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제 자신과 대화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15년 동안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지금은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나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제 의지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의 그 충격적인 반응은 저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누구에게도 제 존엄성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